안녕하세요. 커구리의 눈높이 채널의 커구리입니다. 오늘은 의성어와 의태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쓰는 말들이잖아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의성어와 의태어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먼저 사전적인 정의부터 가볍게 짚어볼게요. 의성어는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를 흉내낸 말이에요. 멍멍, 야옹, 꼬키오, 끽 같은 말들이죠. 실제로 들리는 소리를 최대한 비슷하게 따라하면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그런데 의태어는 조금 달라요. 의태어 같은 경우에는 사물이나 사람의 모양, 태도, 움직임 같은 모습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반짝반짝, 번쩍번쩍, 펄쩍펄쩍처럼 눈에 보이거나 느껴지는 추상적인 감각을 소리로 만든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가 계속 걸렸어요. 의성어는 이해하기가 쉬웠는데요. 소리를 들으면 흉내내면 되니까. 그런데 의태어는 모양이나 느낌, 분위기 같은 걸 어떻게 소리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별이 반짝반짝해요. 별이 번쩍번쩍해요. 번개가 반짝반짝해요. 번개가 번쩍번쩍해요. 이 문장들 다 문법적으로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왠지 느낌이 달라요. 별은 반짝반짝이 더 잘 어울리고 번개는 번쩍번쩍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궁금해졌어요. 의태어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을까? 조금 찾아보니까 나름의 흐름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과정을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감각을 분석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을 봤을 때 느껴지는 감각을 속도, 강도, 크기, 질감 같은 요소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예를 들면 별빛은 번개보다는 느리고 세기도 약하잖아요. 그리고 가볍게 퍼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감각을 하나씩 잘게 나누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감각에 어울리는 소리를 찾는 건데요. 한글 소리에는 나름의 느낌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비읍 소리는 눌리는 느낌이라든지 압력이 느껴지는 소리들, 그리고 쌍지읒 같은 경우에는 짧고 순간적이고 또렷한 인상을 줘요. 그리고 니은은 소리를 부드럽게 이어준 느낌이 있고요. 이렇게 추상적인 감각을 조금씩 소리의 성질로 옮겨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소리들을 조합하는 단계예요. 같은 소리라도 어떻게 반복하느냐, 어떤 모음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느낌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의태어가 완성되는 거죠. 다시 아까의 예로 돌아가 볼게요. 반짝반짝과 번쩍번쩍, 이 두 단어는 사실 모음 하나만 달라요. 그런데 느낌은 꽤 다르죠? 모음 아는 입이 크게 벌어지면서 밝고 가벼운 느낌을 주고, 모음 어는 입의 벌림이 조금 줄어들고 소리가 안쪽에 머물면서 무겁고 둔한 인상을 줘요. 그래서 반짝반짝은 작고 귀엽고 가벼운 느낌이 나고, 번쩍번쩍은 크고 강하고 위협적인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의태어는 그냥 막 만들어진 말이 아니라 감각을 아주 세심하게 분석해서 만든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느끼는 감각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소리를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쉽지 않더라고요. 추상적인 걸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도 어렵고, 그 감각에 딱 맞는 소리를 고르는 것도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알게 된 게, 내가 느끼는 걸 말로 정확하게 전달한다는 게
생각보다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어쩌면 그래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 들었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각이나 감정을 말로 잘 전달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정말 큰 능력인 것 같아요. 내가 느낀 걸 정확하게 말로 옮길 수 있다는 건 생각보다 강력한 무기니까요. 오늘은 의성어와 의태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저 스스로를 조금 돌아보게 된 시간이기도 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